안녕하세요. 강원도 고성에 살고 있는 김담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더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더덕은 흔한 식재료입니다. 흔하면 귀하게 여기지 않지만 보잘것없는 것은 또 아닙니다. 봄부터 가을, 아니 겨울에도 숲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마른 줄기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마른 줄기가 바람에 날아가지 않으면 이듬해 봄까지 남아있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숲속에서 더덕을 만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시중에 나오는 더덕은 대부분 재배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덕은 그 자체로 특유한 향이 있습니다만 재배한 더덕은 이 향이 조금 덜한 듯 합니다. 초롱꽃과인 더덕은 꽃이 초롱꽃처럼 생겼습니다. 조금 더 덧붙이자면 초롱은 전통 혼례 때 말 탄 신랑 앞에 가마 탄 신부 앞에 초롱꾼이 들고 가던 그 초롱을 말하는데 흔히 청사초롱이라고 합니다. 초롱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조선 후기이고 촛불을 등에 넣었기 때문이랍니다. 등농은 대오리 또는 철사 등으로 만들어 들고 다니거나 걸어 놓을 수 있는 등기구의 하나입니다. 지초롱, 사초롱이라고 부르는데 사각형, 육각형 등의 모양으로 만들었답니다. 혼례 때 쓰였듯이 청사초롱은 궁이나 벼슬아치들이 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비단이나 종이가 흔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지요. 더덕은 오래된 식재료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17세기에 나온 음식 디미방, 18세기에 나온 소문사설에 섭산삼 또는 사삼병이라는 이름의 음식이 나오는데 이 음식의 주 재료가 더덕입니다. 옛 문헌은 주로 한자를 썼던 까닭에 더덕의 다른 이름인 사삼, 백삼 등으로 썼으며 병은 떡을 이루는 한자어입니다. 더덕은 껍질을 까서 날것으로 무쳐 먹기도 하고 장아찌로도 담가 먹기도 하며 양념하여 구워도 먹습니다. 술꾼들은 날것으로 갈아서 막걸리에 섞어서 먹습니다. 봄날 숲속 나무 그늘에 앉아 더덕 안주에 더덕 막걸리를 마시는 일은 퍽 호사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덕에는 이런 아름다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사는 지역이 접경 지역이고 민통선 부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민통선은 민간인 출입을 통제한다는 의미이고 그 기원은 한국 전쟁 뒤인 1954년 2월 미 육군이 휴전선 부근 민간인의 귀농을 통제하기 위해 그어놓은 귀농 한계선이며 이 귀농선을 1958년 한국군이 휴전선 방어 임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민통선, 즉 민간인 출입 통제선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민통선의 범위가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70년대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등교하면서 대남 방송을 들어야 했고 수업을 빼먹고 삐라를 주어야 했습니다. 반공 글짓기, 방공 그림 그리기, 방공 웅변 대회 등이 일상이었습니다. 라디오를 틀면 이북 방송이 먼저 잡혔지요. 그런데 이걸 들으면 또 안 되었습니다. 우리 마을은 1975년에 전기가 들어왔는데 그 전에 이미 농지가 정리되었습니다. 어른들에 따르면 이북에 보여주기 위한 전시용이었다고 합니다. 어린 우리들은 메뚜기를 잡아서 배구공을 사야 했는데 말이지요. 더덕은 습기가 많은 골짜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 해살이 풀이고 덩굴 식물이며 씨앗이 떨어지면 무더기로 돋습니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만 오래 묵은 더덕에는 노두, 즉 대가리에 물이 생긴다고 합니다. 껍질이 붉은 더덕은 가끔 보았고 어른 주먹보다 큰 더덕을 만난 적은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가뭄에 콩 나듯 드문 일입니다. 더덕을 캘 때는 호미보다 손 곡괭이를 이용합니다. 도라지만큼 깊게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만 돌각살이 틈에서도 자라고 칡 덩굴 아래서도 자랍니다. 8월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 뒤인 늦가을에 더덕을 캐면 좋겠지만
보통은 봄날 더덕싹이 나온 뒤에 캐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이미 수풀이 무성해지기 시작한 때입니다. 더덕을 캐다가 지뢰로 사망한 이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한국 전쟁 뒤에도 민통선 인근에는 쥐레를 우리 어머니 말씀에 따르면 별처럼 촘촘하게 심었답니다. 쥐레는 아주 비열한 살상무기입니다. 적군과 아군, 남녀노소, 심지어 짐승까지 누구도 가리지 않고 공격합니다. 누구도 육안으로는 땅 밑을 살필 수 없습니다. 고맙습니다.